네, 안녕하세요. 모카키마니입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서비스에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사고차를 신차라고 속여서 팔았다, 이런 얘기도 있었죠. 2022년 7월 26일 7월 26일 내 생일인데, 이런 글이 메르세데스 벤츠 SUV 카페에 올라왔습니다. 벤츠에서 썩은 차를 팔았다. 내용 보면 이렇습니다. 2주 전에 1억 5천만 원에 달하는 벤츠 GLS를 구매했는데 출고 다음날에 보니까 스피커가 작동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비스 센터에 가서 트렁크를 분해해 봤더니 내부가 부식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 올리셨어요. 아, 이거 심각하죠. 이 구매자분이 굉장히 화가 나서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에 교환이나 환불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에서는 취득세 900만원에 감가상각비 600만원을 더해서 1500만원을 내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아니, 맞게 들으신 거예요. 이런 차를 받은 소비자한테 이거 네가 탔으니까 감가상각 됐잖아, 감가상각비 600만원을 또 내, 그래서 1500만원을 내면 새 차를 줄게, 이렇게 요구했다는 거예요. 이거 맞는 건가? 아니, 차주 입장에서는 손해배상을 받아야 되는 입장 아닙니까? 시간 뺏겼고 수리하느라고 여러가지 했고 썬팅도 했고 그거 다 날리는 건데 이거 손해배상 받아야 되죠. 그래서 내가 돈 내는 게 말이 되냐? 라고 했더니, 아니, GLS 타시는데 1500만원은 큰 돈도 아니지 않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야, 진짜 진심인가? 얼마 전에 또 언론 보도된 게 있죠. 메르세데스 벤츠 서비스 센터에서 얼마 닳지 않은 브레이크 패드를 부지 신품으로 교체하는 수리를 해주기도 했죠. KBS에서 보도된 내용인데요. 보시면은 패드 멀쩡한 것 같은데 굳이? 아마 이거는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건 아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메르세데스 벤츠는 아시겠지만 이 벤츠 수입사 그리고 딜러사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딜러사에서 보증 수리를 하게 되면 브레이크 패드 같은 건 무상으로 교체를 해줍니다. 굳이 교체를 해주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냥 뭐 새거 들어왔으니까 좋아 라고 얘기할 수 있고, 딜러 입장에서는 수리비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에서 송금하면 되니까 아니 뭐 이거 어지간한 거는 그냥 미리 교체해버리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소비자도 뭐라고 안 하고 코리아도 뭐라고 할 수가 없고 자기는 돈 벌고,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딜러사에서는 선행해서 이렇게 수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브레이크 패드 관련해서 뭐 여러가지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미리 교체하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얘기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 차를 고장나서 고치는 건 옛날 얘기고 요즘은 미리 고치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죠. 사실 미리 고치는 게 바람직하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타이밍 벨트, 옛날에 타이밍 벨트는 10만 킬로 정도 되면은 끊어졌죠. 한 8, 9만 킬로면 끊어졌습니다. 근데 이게 끊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엔진이 깨집니다. 그러니까 9만 킬로쯤 됐다, 뭐 8만 킬로쯤 됐다 이러면 이걸 선제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 거였죠. 이런 거 미리미리 고치는 거 당연하죠. 서스펜션도 그래요. 사실 서스펜션 고장나면 뭐 차가 멈추나요? 우리가 흔히 쇼바라고 하는 쇼크 업소버, 이것도 반드시 터집니다. 여기 기름이 막 새죠. 기름이 안 샜어도 그 성능은 점점 열화돼요. 왜냐면 그 안에 고무 부품이 들어있고 그 안에 기름이 들어있고 그 기름도 열화되고 고무 부품도 열화되고, 그래서 쇼크 옵서버는 뭐 한 10년 정도 탔다, 처음에 그 상태하고는 전혀 다른 상태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난 10만 킬로 정도 됐는데도 오일이 안 새, 난 교체 안 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때는 얼핏 보기엔 멀쩡할 수 있어도 반드시 1, 2만 킬로 더 탔을 때 새게 돼 있으니까 미리 교체하는 게 맞을 수 있죠. 고급차일수록 또 그래야 이게 새 차 느낌을 그대로 끌고 갈 수 있으니까 신차 같은 느낌을 준다. 그리고 쇼크 옵서버는 안전에도 도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미리미리 고치는 거 아주 당연합니다. 근데 이 브레이크 패드는 얘기가 좀 달라요. 사람마다 얼마나 쓰는지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엔진 브레이크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제동을 많이 하는 사람도 있죠. 게다가 얼마나 달았는지 눈에 그냥 보이는 부분이잖아요. 예를 들면 뭐 타이어나 뭐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건데, 타이어 안 달았는데 그걸 갈아? 그건 좀 이상하죠. 타이어 안 달았으면 그냥 타는 거지. 그 예방 차원에서 타이어를 미리 간다, 이럴 필요 없는 거잖아요. 브레이크 패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방 차원으로 갈아준다는 거,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벤츠의 이 브레이크 패드 미리 갈기, 이거는 좀 웃기다, 이건 좀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저희 모카에도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들어오는데 이런 제보도 들어왔어요. 김땡땡님이 보내주신 건 이렇게 아주 희한하게 사고 자리를 매직으로 표시까지 해줬어.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시까지 해줬는데, 근데 이거를 지금 고치질 않은 거예요. 한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에 깨진 부분이 있거든요. 굳이 매직으로 표시해 놓은 것도 희한하고 수리가 안 된 상태로 나온 것도 희한합니다. 독일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은 그런 컬러로 칠해져 있는데, 생산 단계에서 뭔가 사고가 있었고 그 사고
사고를 수습하고 나와야 되는데 그냥 나온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어쨌든 안 고쳐진 상태로 이렇게 나왔다, 뭔가 사고가 있었는데 사고를 그대로 나와버렸다 라는 점에서 이 부분은 소비자가 굉장히 언짢은 부분인 것 같아요. 그것도 또 운행을 한참 한 후에야 발견했기 때문에 더 언짢을 수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보상해 줄 거냐 했더니 수리해주고 100만원 상품권을 준다고 했다고 합니다. 100만원 상품권은 메르세데스 벤츠 상품권을 100만원 준다는 얘기죠. 아, 이게 맞는 건지. 이번에는 EQB 오너분인데요. 자동차가 나온 지 불과 일주일밖에 안 됐고 600km 정도 탔는데 전기차 배터리 전체에 불량이 생겨서 차가 멈춰섰다고 합니다. 그 다음 사건이 어떻게 됐는가, 일단 전화통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모카 김한영인데요. 차량이 멈춰섰다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우선은 제가 12월 1일날 차량 등록해가지고 전달을 받았고요. 네. 18일쯤에 마트 주차장에서 차가 갑자기 울컥하더니 멈춰가지고 그 이후에 시동이 안 걸리더라고요. 그러면 차를 뽑은 지 한 보름 만에 차가 멈춰선 거네요? 기간으로는 그렇게 되고 주행거리는 한 670km? 그 시점에서 발생됐고요. 거의 새 차네요. 그쵸. 그러면 수리를 받으셨어요? 우선 차량을 입고 시켜놓고 19일날 담당 어드바이저 배정이 되고 이틀 후에 원인 파악해가지고 전달받은 게 고장난 배터리 교환을 해야 될 것 같다고 전달을 받았거든요. 바닥에 있는 그 배터리 전체를 교환한다? 근데 기간이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고 지금 마지막으로 통화해가지고 확인된 거는 한 2, 3개월 예상한다. 근데 이것도 확답을 줄 수 없는 기간이다 라고 지금 전달받은 상태예요. 2, 3개월이 걸릴지 그 이상이 걸릴지는 모른다. 네. 뭐 일단 대차를 받아야 되겠네요? 우선은 GLB로 대차받은 상태고요. 처음에는 CLA로 대차를 해줬다가 아니 EQB인데 왜 CLA로 대차를 해주죠? 우선은 서비스 센터에도 대차 차량은 없었고 그 담당 딜러가 우선은 차량을 해줄 수 있는 게 CLA가 있다고 해가지고 급한 대로 CLA 먼저 받았고요. EQB를 타신 이유는 크기도 좀 큰 SUV가 필요해서 뭐 이렇게 타신 걸 거잖아요. 근데 CLA는 완전 작아서 유모차가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유모차가 안 실리더라고요, 트렁크에. 그렇죠. 대차는 어쨌든 다시 되긴 됐는데 QB를 샀는데 GLB를 타고 있다. 그것도 2개월 동안 타야 될지 3개월 타야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GLB면 EQB보다 한참 저렴한 차죠? 얼마 주고 사셨죠? 총 한 8천만 원 정도 들어간 것 같습니다. 8천만 원 주고서 올 수도 없는, 심지어 자기 집에도 놓을 수 없는 차를. 그러면 EQ 시리즈들이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좀 있나요? 조금 알아보긴 했는데 제가 들어간 서비스 센터에 EQ2도 한 대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어디 서비스 센터인가요? 유리형 서비스 센터입니다. 율현. EQS도 출고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저와 같이 차가 멈춘 것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대수로 따지면 몇 대 안 되는 차가 풀렸는데 지금 벌써 그 정도로 멈춘다는 거는 고장 비율이 너무 높은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거를 마음 같아서는 환불을 받고 뭐 다른 차량으로 넘어가고 싶기는 한데 또 불량된 차를 받을까봐 그게 더 걱정이죠. 일단은 그러면 수리 기간 동안에 기다리는 거 이거밖에 답이 없나요? 뭔가 교환해 주거나 환불해 주거나. 확인해 보니까 네. 레몬법 적용을 해가지고 소비자가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소비자 보호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너희가 배상해 줘라, 그런 권고가 나오면 그때야 움직이겠다, 이런 얘기예요? 30일을 기다리고 레몬법이 수행 가능한 시점에 신청을 해라. 그렇게 얘기를 들은 상태예요. 레몬법 그때 해당될 때까지 기다려서 그때 이제 중재 신청을 해야 되고, 중재 신청을 했을 때 잘 되면 좋지만 안 되면은 또 역시 똑같은 상황이 또 되겠군요. 일단 한 달이라는 시간이 좀 아깝긴 하네요. 그쵸. 기대가 좀 많이 하고 구매를 했는데 그 출고장에서 벤츠에서 띄워주는 그 메시지가 있잖아요. 네. 메르세데스 벤츠의 가족이 되신 걸 축하드립니다인가 그렇게 문구가 돼서 출고장에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족인데 이렇게 차 팔고 나몰라라 해도 되는 건지. 네, 정말 안타까운 사연이죠. 지금 8천만 원 주고서 자동차를 샀는데 보름 만에 자동차를 몰기는커녕 심지어는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을 수도 없어. 그냥 구경할 수도 없어. 내가 손도 못 대는 차가 됐고, 그리고 대차를 몰고 다닌다는데 그 대차는 또 같은 차로 제공을 또 못 해주는 거예요. 같은 차가 없다. GLB라고 하는 그거보다 한참 저렴한 모델의 자동차를 제공하고 있다는데 이래도 괜찮은 건가 하는 생각이 들죠. 근데 여기서 아주 묘한 얘기가 나옵니다. 서비스 센터에서 레몬법으로 저희를 신고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잠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메르세데스 벤츠 같은 경우는 코리아가 있고 딜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차를 파는 건 딜러예요. 차를 수입하는 건 수입사죠. 우리가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라고 하면 수입하는 회사입니다. 수리하는 회사는 딜러예요. 딜러가 판매와 수리를 맡고 수입사는 수입을 맡고, 그러다 보니까 딜러에서 자동차에 문제가 생기면 이 자동차를 그냥 교환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죠. 근데 이 교환을 해줬을 때 교환 비용은 누가 내냐면 제조 결함이니까 수입사가 내야 되는 거예요. 수입사가 비용을 전부 내야 되는데, 근데 이 딜러 입장에서는 이걸 교환해주고 나서 수입사한테 그 돈을 청구할 수가 없다는 거죠. 수입사가 아니 그거는 수리해주면 되는 건데 그걸 왜 교환해줬냐 라고 해서 교환을 허용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딜러 입장에서는 그냥 소비자원에 수입사가 잘못했다고 그냥 걸어. 소비자원에 걸면 이 수입사가 어쩔 수 없이 그거 교환해주라고 할 테니까 그럼 우리가 교환해 줄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레몬법을 적용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란 얘기죠. 그럼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가 그걸 수용하면 그러면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한 달 동안 기다려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한국형 레몬법은 어떻게 돼 있나? 1년 이내 주행거리 2만 킬로 이내에 중대하자가 2회 이상, 일반 하자가 3회 이상 재발할 경우에 제조사에게 신차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라고 돼 있죠. 그럼 어떻게 환불해 주나? 구매자가 신차 구매 후 결함 파악 시 자동차 안전하자 심의위원회의 중재를 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교환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문제 있다고 해서 서류만 저 문제 있어요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중재위원회가 그걸 중재를 해주고, 그 중재가 제대로 되면 이 심의위원회에서 문제가 있다 라고 이렇게 승인을 하고, 그리고 중재를 해라 라고 해서 서로 중재를 하고 그 이후에나 신차로 교환해 준다는 얘기예요. 이게 말처럼 될까? 안 되죠. 왜 안 되냐? 한국형 레몬법이 지금 시행된 지 3년이 됐습니다. 3년 동안에 문제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중재 신청이 들어간 건수가 총 1454건이고요. 자동차 안전하자 심의위원회에서 중재 판정이 내려진 게 170건에 불과합니다. 그게 벌써 이미 어마어마하게 작죠? 그 다음에 정말로 하자 및 결함이 있다 해서 교환된 건 단 한 건, 화해는 11건에 그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레몬법으로 하라는 얘기는 어떻게 말하면 이 코리아에 가서 따지세요 이 얘기도 맞지만, 어떻게 보면 레몬법으로 하시려면 하시던가요. 그래봤자 어차피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걸 좀 돌려말한 거나 마찬가지죠. 네, 레몬법이 있는 이유는 너무나 당연하죠. 이 제조사가 결정적인 실수를 해서 정말로 결정적으로 자동차를 잘못 만들었고 그걸 소비자가 구입했을 때 정말로 명확하게 제조 실수다, 당연히 새 차로 교환해 줘야 된다 라고 판단했을 때 그걸 새 차로 교환해 줄 수 있는 법 당연히 있어야죠. 아니 제조사가 잘못했는데 왜 소비자가 두세 달 동안 자기 차를 타지도 못하고 이런 피해를 입어야 되나요? 소비자가 기댈 곳이라곤 이런 레몬법밖에 없는데 이 레몬법이 실제로 시행되지 못하는 거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법에 기댈 문제가 아닙니다. 예전 같으면 수입차 회사의 서비스가 훨씬 더 나았었는데 요즘은 이 정도 문제가 발생했다, 이런 현대기아에서는 그냥 무상으로 교체해주는 게 당연한 정도의 사안이거든요. 아니 전기차에서 배터리가 고장인데, 게다가 배터리를 2-3개월 내에 교체해주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그런데 이거를 신차로 교체해주지 않는다, 환불해주지도 않는다, 이거는 정말 납득이 안 되는 그런 문제라고 할 수 있죠. 한국형 레몬법 당연히 법규도 강화돼야 할 거고요. 제조사들도 이런 서비스에 대해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해주시길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